네,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MC 장원 4명과 함께 황희정승 시사 콘서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아니군요. 네 분을 걱정하니까 저 빼고 네 분만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죠. 네. 네 분이니까 여기 중에 누가 빠졌는지 누가 모르죠. 빠졌는지 왜 난 거 같지? 네, 네 분을 걱정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김란경님이 네 분도 마스크 착용하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걱정스럽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복화술을 배워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입을 안 벌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네. 실제로 좀 소독을 하나요? 이게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를 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독을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좀 불안하다. 이런 매일 생각을 좀 수차례 하긴 소독을 했는데. 하면은 저희들 입이 더 위험하네요. 저는 그것보다 이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네. 이 전에 쓰셨던 분이 향수를 엄청 뿌리고 가셨네요. 지금 예. 향수 냄새가 납니까? 향수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예, 저희도 예. 소독 중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 닦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렇군요. 위생을 챙기고 있는데 남물결님도 문자 주셨는데 마이크도 덮개를 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사실 MBC도 방역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출입구에 이미 그 온도 네. 발열 체크하는 게 있었고 네. 주말부터는 모든 출입자에게 손 소독도 시키고 발열 체크도 일일이 한다고 합니다. MBC는 코로나19 전부터 손 소독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비치가 돼 항상 있었어요. 1층에 네. 있었죠. 있었어요. 네. 예, 예. 오늘도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오기 전에 또 발열 체크 바로 바로. 체온계로 네, 하고 오늘 네. 네. 한 명 한 명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뭔가 지날 때마다 나 괜찮은 겁나요. 걸까 예. 겁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안심도 됩니다. 네. 저도요. 아직은 정상이다. 네. 저 밖에 나가서 찬바람 좀 쐬고 들어오고 막 그런 느낌도 네. 좀 있고 그래요. 걱정될 때 일부러 MBC 한번 옵니다. 예. 체크가 해주니까. 예. 맞습니다. 체크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구 확진자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걱정스럽습니다. 뭐 친구분들 뭐 한 달이 건너서 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조청귤 님도 문자 주셨는데 대구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루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9193번 님도 대구 사는 친구가 마트에 라면과 즉석밥이 동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건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 대구에 나가 있는 마침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균규 PD 연결해서 지금 대구 상황이 어떤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는 언제 가셨어요? 어제 오후에 내려갔습니다. 어제 오후. 지금은 어디 계신 건가요? 지금 대구시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청에요. 네네. 특별히 시청에 간 이유는 뭐 브리핑 등등 이런 것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좀 또 추가 확진자가 있어서 그에 관련된 브리핑이 있어서요. 네. 지금 시청에 좀 계속 나와서 시청에서 상황을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취재하고 계신가요? 거기서? 이게 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마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서 네. 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이 상황이.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 대구 시민들의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지켜보면서 좀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혹시 보시는 분들은 박훈규 PD가 찍은 대구 사진을 지금 사진 나오는군요. 대구 사진들을 좀 볼 수 있으실 텐데요.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대구 동성로 거리가 텅 비었고 적막감이 감도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어제 오후에 도착을 해서 그 대구역 기점으로 해서 동성로와 칠성시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대구 오리온길 돌아봤는데요. 어제 오전 발표 대구시에서 이제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면서부터 급격히 거리에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들의 모습이 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구의 최대 번화가라 할 수 있는 동성로에도 평소에 뭐 한 5분의 1 정도뿐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발길이 끊긴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대중교통도 좀 비어 있는 모습입니까? 네네. 지금 제가 마침 대구의료원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네. 마침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탔는데 그 몇 정거장을 네. 사람들이 타지 않고 제 혼자 이렇게 어. 타고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좀 겪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만 봐도 버스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전철도 굉장히 좀 횡한 것 같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네. 그 대구 시민들 가운데 뭐 친정이나 뭐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이나 하여튼 연고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분들 혹은 떠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뭐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을 좀 돌아봤는데요. 오히려 이 터미널이나 역 쪽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네. 특히 대구역 같은 경우는
인근 경북 지역의 외관, 구미, 김천 이 인근 가까운 지역에서 대구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네. 저녁에는 이 대구가 대도시 인근 대도시이기 때문에 저녁 약속을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번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외출 자제령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대구 쪽으로 나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오히려 역쪽의 사람이 평소보다 절반가량 줄은 절반가량.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일반 시민분들도 좀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뭐 네네. 일상생활에 어쨌든 지장을 초래하는 거고 많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들을 네네. 주로 하시던가요? 지금 현재 일단은 뭐 자고 일어나면은 확진자가 수십 명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뭐 네. 조금 전에 40명이 넘게 지금 계속 아.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빨리 이 상황이 좀 진전되길 좀 바라고 있고 특히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손님들은 완전히 끊긴 상태다 보니까 네. 이중고를 겪으면서 빨리 하루 속히 좀 진전되기를 좀 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 대구 시민들이 이른바 가짜 뉴스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뉴스 때문인가요? 지금 최근에 제가 내려와서 이제 제가 내려오기 전에도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접했는데 사실 네. 내려가 가짜 뉴스보다는 네. 지금 현재 이 지역의 특성을 놓고 어떤 좀 비난을 하는 목소리라든가 아. 최근에 뭐 대구를 봉쇄를 해야 된다. 대구가 제2의 우한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지금 나돌아다 보니까 네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히려 또 공포심을 또 조장하는 거 아니냐 네네. 하면서 좀 불편한 기색들을 많이 엿보이고 계세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꼭 어딘가 있죠. 참 이런 뉴스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네. 그나저나 피디님께서는 대구에 언제까지 계실 예정인가요? 저도 뭐 이렇게 예정을 좀 길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네. 이 방송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도 이제 바로 상경하려고 합니다. 바로 상경. 알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네, 계속 이전에는 중국에 있는 기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연결해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맞아요. 네. 네네. 이 대구에 계신 기자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기분이 좀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예. 묘한가요? 안타깝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네. 올라오실 때 뭐 기분도 좀 푸실 겸 거기 냄비 우동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냄비 네. 우동. 그 역에 대구역에 네. 예, 꼭 좀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8231번님이 사진까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지인이 보내준 동대구역 사진입니다. 아이고.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낮인데. 지역 경제도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은 보니까. 보니까 이제 어디 나가서 식사하는 게 힘드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했다가 뭐 그렇죠. 배달 음식도 많이 또 안 시켜 드신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신주면 선 어때요? 식사 주로 어디서 하십니까? 저는 100% 외식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그 자영업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네. 100% 외식이고 100% 배달 음식이기 때문에 네. 제가 외식하는 게 작은 보탬이 된다면 네. 뭐 쭉 앞으로도 외식을 하루 하겠습니다. 세끼라도 할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48번님은 대구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보내준 대구 폐쇄된 곳 상황입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곳들을 쭉 보내주셨어요. 뭐 어디 어린이집, 어디 사무소, 어떤 식당들 뭐 등등 해가지고 어디 폐쇄된 어디- 곳이죠? 네네. 네네. 그곳을 리스트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내줬다 이런 상황들. 대구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좀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아이고. 상황이 주변에 아닌가. 계신 지인분들 혹시 대구가 고향이시거나 친척들이 대구에 있다 그러면 더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혹시 대구에 지인이 있으신지. 네, 혹시 이분들과 저기 네 분 가운데는 가까운 뭐 친척이나 저희 없습니까, 회사에 대구에? 대구가 없습니다. 고향이고 예. 이번 주말에 원래는 이제 부모님 생신 때문에 내려간다는 네. 친구가 있었는데 대구에 제가 내려가지 말고 나랑 있자 그래서 취소하는 것 잡았어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부모님들도 굳이 와서 맞아요. 생일 부모님들은- 축하해준다고 와서 그렇죠. 오는 것보다 예. 이동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지 말아라라고 하고 어르신들은 더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죠. 또 네, 미안해하시고. 괜히 예. 지금 뭐 축하받을 일, 축하해야 될 일, 뭐 졸업 축하, 뭐 입학, 뭐 생일, 결혼식하는 분들도 모임, 계시고. 결혼식 이런 결혼식까지. 행사들이 거의 다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대구 청도 지역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상 기자, 그 정부가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회의를 열었는데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이죠.
여기서 이제 대구와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관리 지역이 되면 이 중앙 정부에서 병상 그리고 인력, 이 장비 같은 이제 필요한 자원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군 의료 인력 등 이 공공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검사하는 데 좀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네.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시설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이 코로나19 대응책을 두고도 여야가 좀 엇갈린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자라는 네. 게 뭐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 어제 익스프런스 대표 연설을 한 그 유성엽 네네. 원내대표의 그 입장이기도 한데 근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예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황교안 대표는 뭐 이렇게 지나친 추경에는 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었는데 네. 이것이 좀 논란이 되니까 일단 뭐 정부가 하는 것에 뭐 최대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라고 또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가 초비상이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네. 그렇죠.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런 상황인데 정책이라든지 뭐 추경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을 위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대구가 이제 지금 뭐 어떻게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의 여론을 황교안 당대표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입장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라도 지금 시도를 좀 해야 되고 이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이 병상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네. 빠르게 좀뭐 중앙 정부의 인력이나 뭐 자원들을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뭐가 됐든 좀 네네.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원할 때 확실하게 지원을 하는 게 과잉 대응할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스 당시에 네. 민주당의 당대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협력을 해줘서 그 추경 예산이 11조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어서 좀 지금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종로에서만 해도 예를 들어 한 6명 정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광화문 이제 집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말마다 모이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태극기 집회 일단 금지해야 된다. 모든 집단적인 그 집회를 금지하라. 서울 광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보수나 진보 떠나서 그랬더니 심재철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종교 탄압인가요? 신유희 지금 변호사님? 심재철 원내대표는 네. 문재인 탄핵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여러 번 썼다고 하죠. 네, 지금 뭐 청와대 출신 고민정 대변인이라 전 고민정 대변인, 뭐 윤건영 대변인도 뭐 도가 넘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끌고 갈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누가 더 국민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지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니 근데 뭐 집회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잉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확진자가 집회에 나와서 그 같이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감염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아우, 그럼 이걸 그렇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네.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어서 네. 더욱더 주로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원해서 이 집회를 금지시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서울광장, 뭐 광화문 광장 집회를 금지시켰는데 이 문제는 광장이 아니면 집회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데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광장이 아니면 집회를 막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교보빌딩 앞 그 네네. 광장에서 주로 집회를 하는데 네. 그 광장이 아니라 이제 도로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인도라든지 이쪽을 점유하고 집회를 할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설령 여기 광장 안에 들어와서 집회를 한다고 해도 네. 이 처벌 규정에 따라서 나오는 벌금이 한 300만 원 이하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네, 있을 충분히 수 있다. 이제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뭐 큰 집회가 일어나면요. 뭐 이 부분도 지금 좀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계속 집회를 강행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입장을 계속 네. 내시니까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도 안 막는데 왜 우리를 막느냐?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종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뭐 기도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이름 자체가 뭐 문재인 하야를 위한 범국민 투쟁본부 이렇게 네네.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이 네네. 명칭 자체에서 종교적인 세체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네. 네. 이게
사실 졸업식, 입학식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인생에서는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것들도 다 지금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중고등학생들 졸업식 유튜브로 한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이 집회를 반드시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진보를 떠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이라면 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폐렴 대구 시민 다 죽인다 이건 뭔가요? 네. 이분이 대구 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승동 예비 후보인데요. 네. 이분이 이런 글을 이제 또 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시를 하고 이런 피켓을 들고 시를 하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고 하니까 뭐 그전 기존에는 하루에 뭐 댓글이 10개 정도 뭐 달릴까 네. 말까 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문재인 폐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뭐 혐오를 조장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이슈를 자신의 어떤 또 튀고자 하는 욕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분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발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쥐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행동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몰아가는 거잖아요. 예. 네, 문재인 폐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그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MC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선거 되면은 네.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반짝 관심도를 높이는 데는 반드시 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심지어 네. 우리도 여기서 지금 이 후보분을 이야기하고 어쨌든 있으니까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일정 정도의 지금 네.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맞는 예. 얘기네요.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네. 좀 이런 반짝 효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뭐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탄핵 이야기를 계속 꺼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당내 보수 통합하면서 건너지 못한 탄핵의 강을 네. 어떻게 건널 수 다시 있겠습니까? 한번 침묵의 강만 계속 건너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내에서 지금 이재정 의원과 붙을 예정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긴 한데 한 5% 정도 계속 네.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타개할 상황으로 계속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탄핵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문재인 탄핵이란 이야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탄핵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앞서서 노무현 탄핵을 시도했던 당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동현 님이 네. 미래통합당 공천심사가 코로나19로 연기됐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공천심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방금 관련 속보가 들어왔어요. 미래통합당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혜원 의원이 컷오프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두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이번 선거에 못 나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네. 선거 얘기를 저희가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은 이 상태로 어떻게 선거를 잘 치를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건이 너무 좀 네.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선거를 치르기도 힘들고 손학규 대표가 그랬습니까? 뭐 총선 일정도 조금 고려를 조정을 해봐야 해야 된다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까지 오지 않기만 바라고요. 사실상 네. 이렇게 뭐 거의 국가 재난 상태라고 보이는 네. 이런 시국에서는 그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그렇죠. 뭐 항상 예비 그렇죠. 후보, 네.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뭐 대중들 우리 국민들도 지금 선거보다는 내 건강, 우리 가족의 네. 건강이 중요하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비난의 화살을 이제 여당을 향해서 쏘는데 뭐 저도 사실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대검찰청을 지나는데 거기 중범죄자 문재인을 당장 처벌하라 뭐 이런 그래 피켓을 써 있군요. 항상 써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뭐 비난할 곳이 필요한 그런 욕구 해소 차원으로 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위기를 네.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비난할 때는 비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네. 문제 하나하나 다 한번 따져보자고요. 진짜 왜 이렇게 뚫렸을까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MC 장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오해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정확히 정리해드리면 21대 총선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 결과 심재철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가상 대결에서 이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41.6%,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은 36.8%.
19일 여론조사 기관인 아이소프트뱅크가 중부일보 의뢰로 안양 동안구 을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37%포인트였습니다. MC장. 네, 급하게 마무리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